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8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버릴 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매울 열. 그 다음 무당이 대나무 가지를 들고 춤추는 모습에서 아무 탈이 없게 해달라 하는 뜻에서 나온 없을무. 누구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이글숙. 꼬리 긴 새의 모양을 본뜬 자 상형자 어조사은 어찌은. 제비의 모습을 본뜬 자 상형자 제비연 잔치연. 계곡이 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르할 연. 심을 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뜨거울 열 더울 열. 까마귀오의 까마귀의 모습을 본뜬 상형자 까마귀오. 불을 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비칠조. 손으로 손톱 위에 손톱조와 밑에 코끼리를 끌고 가는 모습에서 할위. 다음은 술잔의 모양을 본뜬 자에서 벼슬작. 다음은 손톱조와 밑에 막대로 두 손으로 서로 잡고 당기는 모습에서 나온 다툴쟁. 다음 돌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 아비부. 다음 조각 널장과 조각편과 조각편에다가 뭡니까 돌이킬 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판목판. 판때기죠. 판때기 판목판. 다음 조각편 부숫자죠. 나무목을 반쪽엔 오른쪽 장작. 그 다음 어금니 부숫자죠. 붉은색은 부숫자입니다. 매울 열 없을무 이글숙 어주사 은 어찌은 제비연 잔치연 그랄연 더울 열 까마귀오 비칠조 할위 벼슬작 다툴쟁 아비부 판목판 조각편 어금니 오늘 배울 부수는 소우자입니다. 소우자는 소 모습이죠. 소의 얼굴 모습이죠. 윗면은 소의 뿔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얼굴이죠. 얼굴. 소의 얼굴을 그냥 한 획을 그어가지고 표시한 겁니다. 소의 모양을 본뜬 자 소우. 재밌는 것은 소우가 요 소전의 모양은 소를 정확하게 양쪽으로 대칭되게 그려놨죠. 요거를 반 가름어야 되겠습니까? 반반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내리면 반반자 됩니다. 소의 머리를 반쪽에 있는 것이 반반자입니다. 자, 끌견은 거물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거물현자가 이렇게 돼 있죠. 안에 소가 있죠. 우리 안에 소가 있는데 어떤 소입니까? 검은 소는 끌어낸 거죠. 검은 소는 값이 떨어져서 끌어냈다. 그래서 끌어내다의 뭡니까? 본뜻은 당기다인데 견인하다 이 뜻이 된 거죠. 끌견은 거물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니은 받침 또 기억납니까? 기억과 통하는 발음이 뭐라 했어요? 히읗이죠. 그래서 끌견은 거물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거물현은 부숫자이기 때문에 붉게 표시했습니다. 다음 칠목은 기억 받침이 중국에서는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무로 발음됐죠. 무, 칠목. 옆에 칠복이고 앞엔 소우로 가축을 놓아 기르는 모습이죠. 회의자죠. 방목할 때 쓰이죠. 칠목. 친다는 것은 채찍으로 쳐가면서 가축을 기른다는 겁니다. 방목은 놓아 기르는 것이 방목이죠. 칠목 혹은 기를목 되죠. 다음 만물물은 말물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만물물은 입성이 없으니까 우로 발음되죠. 우. 말물물은 말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말물은 뭡니까? 원래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염색한 깃발이죠. 깃발. 예. 그러다가 소우를 추가해서 만물물이 됐다. 다음 소우는 부숫자죠. 소의 머리, 얼굴, 정면을 본던 글자 소우. 예. 요 우로 올라오면은 소우. 여기서 안 올라오고 끝나면은 뭡니까? 말오가 되죠. 말오. 말은 뿔이 없죠. 소는 뿔이 있죠. 그걸 보고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할 특. 특별할 특은 중국어 입성이 없으니까 터로 보면 됐죠. 터. 특별할 특은 절사와 관청시. 이게 절사보다 관청시로 많이 쓰인다는 걸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 소는 어떤 소입니까? 관청의 소죠.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절의 소라 할 수는 없죠. 예. 이 관청시를 모르면은 앞에 말씀을 하면은 시, 마음심을 하면 모실시, 믿을시, 사람인을 하면 모실시, 이 시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죠. 이 절사, 관청시, 벼슬이 나올 때는 다 이게 시로 발음해야 됩니다. 예. 특별할 특은 절사 혹은 관청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특별할 특은 입성이기 때문에 트로 발음됐다. 예. 끌, 견, 칠목, 만물물, 소우, 특별할 특은 소우, 붓으로 구성된 자다. 예. 자, 다음은 계견부수입니다. 계견. 예. 계견은 뭡니까? 건문이나 소전의 자연을 보면 앞발을 들고 지서대는 개의 모양을 본던 자죠. 개의 모습이죠. 예. 이와 개와 결합된 자는 주로 뭐습니까? 개와 관련되거나 오랑캐의 뜻으로 쓰입니다. 오랑캐. 예. 이 계견 옆에 불화를 하면은 오랑캐 적이 되죠. 북쪽 오랑캐. 예. 이 오랑캐 뜻도 된다. 개는 개의 뜻은 주로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죠. 예. 자, 계견은 앞에 있는 큰 대 위에 점을 찍어놓은 계견자가 있고, 요거는 뭡니까? 왼쪽에 글자가 주로 가겠죠. 오른쪽에 글자가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계견변이 되는 거죠. 계견은 두 글자다. 앞에 계견자를 알면 한 글자를 알고, 옆에 이게 계견자를 알면은 많은 글자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우선 앞에 계견의 붓으로 구성된 자를 볼까요? 계견은 부숫자입니다. 개의 모습인데 이게 사급입니다. 사급. 예?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계견은 이거는 8급을 가도 되는 건데 계견이 4급의 수준에 높여놨어요. 예. 형상상은 조각널장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앞 시간에 앞에 조각편을 배웠죠. 조각편은 나무를 조각 반으로 쪼갠 오른쪽 창작이고 조각널장은 나무목을 반으로 쪼갠 왼쪽 창작이죠. 뭡니까? 특이한 것은 이 조각널장으로 구성된 자는 대부분 음이 장으로 납니다. 다 장으로 납니다. 그래서 이게 형상상, 모양상, 그죠? 장은 시옷과 지어서 유사 발음이죠. 예. 요건 뭡니까? 형상상, 문서장이 되죠. 문서장. 상장할 때는 장으로 발음되죠. 예. 형상상, 문서장은 조각널장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 짐승수. 짐승수는 앞에 헛단이죠. 헛단. 예, 헛단도 무기죠. 예, 옆에 계견. 예, 그러니까 본뜻은 사냥하는 겁니다. 사냥하는데 여기서 짐승이란 뜻이 나온 거죠. 사냥할 때 개를 풀어가지고 하잖아요. 예, 짐승수. 검수할 때 이 짐승수는 기는 짐승, 검은 날짐승 이렇게 구별하죠. 예. 다음 옥, 감옥옥. 예. 감옥옥은 말씀은과 요 계견이 앞에 개 뒤에 개 두 따다 개죠. 예. 개가 싸울 은자와 구성된 겁니다. 개가 싸울 은자와 말씀은 언어로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본 뜻은 논쟁이죠. 논쟁. 이게 감옥의 뜻이 된 겁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도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앞에 개, 뒤에 개 말빨 서겠어요? 예, 그게 감옥인 거죠. 감옥옥. 이거는 뭡니까? 기역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유로 발음됐죠. 중국 발음은 유. 예. 감옥옥. 재미있는 것은 감옥옥 위에 매산하면 뭡니까? 감옥이 있는 산.
큰 산악이죠. 예. 감옥은 저 멀리 둬야 될까 일반인들하고. 예. 그래서 감옥. 그래서 매산을 하면은 큰 산악이 된다. 감옥이 있는 산이죠. 다음 드릴헌. 예. 드릴헌의 각골문은 옆에 계견, 앞에는 솥권이죠. 솥권. 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삶은 개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종묘에 바치는 거죠. 예. 여기서 개고기를 먹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개고기는 바쳤다, 윗사람에게 올려줬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개를 삶아가지고 올린다. 그래서 드릴헌, 바칠헌, 드릴 헌자가 됩니다. 예. 삶아서 개를 삶아서 드린다. 예. 드릴헌은 회의자입니다. 계견, 형상상, 문서장, 짐승수, 옥, 감옥, 드릴헌은 계견, 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이제는 계견, 변이죠. 예. 계견으로 구성된 자는 이와 옆에 글자가 들어오면 대부분 형성자겠죠. 지금 여기 있는 글자도 모두 형성자죠. 형성자는 그 중에 하나에서 음을 빌린 서비스죠. 미칠광은 임금왕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종성받침 이형이죠. 임금왕에서 음을 빌린 형자. 미친 개죠. 그래서 개에 물린 병이 뭡니까? 미친 개에서 물린 병이 광견병이죠. 광견병. 예. 개는, 개견자는 보면 위에 점을, 근대 위에 점을 찍었는데 그 점의 특징은 개는 꼬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가 꼬리를 들지 않으면 미친 개입니다. 개가 꼬리가 밑으로 내려갔다 하면 미친 개입니다. 예. 개는 우로 꼬리가 올라간 것을 특징을 했죠. 그러니까 개가 꼬리가 밑으로 나왔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예. 늑대는 꼬리를 밑으로도 내리죠. 예. 미칠광은 임금왕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계구는 걸기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예. 개구인데 왜 걸기구에서 음을 빌렸을까요? 그럼 개는 새끼 뭡니까? 개는 뭐 걸을 가리키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걸기구보다도 입구를 이렇게 살포 감싸는 모습이죠. 이게 개구가 다른 뜻으로 강아지구가 됩니다. 강아지구. 새끼를 감싸는 모습입니다. 재밌는 것은 걸기구 앞에 말말을 하면은 망아지구, 말새끼. 걸기구 앞에 쥐설을 하면은 쥐새끼, 새앙지구가 됩니다. 이 새끼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형성이면서도 아주 잘 회의를 나타내고 있죠. 개구. 그래서 강아지 구도 됩니다. 이게. 네. 다음 홀로 독은 애벌레 촉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독은 입성이니까 두로 발음됐죠. 자, 애벌레 촉으로 구성된 자 지금 앞에 배운 거 기억납니까? 앞에 물수를 하면 뭐예요? 허릴탁 했죠. 허릴탁. 물수부수. 또 불화부수에 불화라면 뭡니까? 등불촉이죠. 등불촉. 여기서도 다시 기억 입성 발음 계견이 들어서 홀로 독이 됐죠. 홀로 독. 예. 그 다음 사냥할 렵은 갈기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사냥할 렵은 입성 발음 리을 기역 비읍 받침이 중국은 없잖아요. 짧은 발음으로. 그래서 중국어로는 리에 이렇게 발음하죠. 사냥할 렵. 갈기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짐승의 갈기가 긴 짐승을 잡는 데서 사냥하다. 갈기가 뭡니까? 말갈기 하는 것은 말 목 뒤에 이렇게 털이 쭉 목 뒤로 쭉 내려가서 많이 난 거 그걸 갈기를 하잖아요. 예. 갈기렵에서 계견이 들어가서 사냥하다 뜻이 된 사냥할 렵. 아주 재밌죠? 수렵 한다 쓰이죠. 수렵. 자, 미칠광, 계구, 홀로독, 사냥할 렵은 계견부수에서 계견부수로 구성된 글자다. 예. 다음 계견으로 구성된 글자, 계견부수로 구성된 글자. 계견변이니까 다 회의자죠. 참 형성자죠. 예. 사나울 맹은 만맹. 맹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사나울 맹. 예. 아주 건강한 게 만맹이니까 건강한 개죠. 그래서 사납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만맹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지만은 건강한 개이기 때문에 개가 건강하면 사납다.
그래서 뜻을 가지게 된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사나울 맹. 범할 범은 병부절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병부절도 이거 부수자죠. 범할 범은 병부절인데 절을 리을 받치면서 중국에서는 지혜로 반대죠. 지혜. 범할 범은 병부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본뜻은 침범하다의 뜻이죠. 의미가 확장돼서 범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범. 개가 범하는 거죠. 자, 오히려 유는 추장추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우유 같이 발음되니까 추장추. 추장추는 뭡니까? 밑에 술병이죠. 다규. 술병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추장이죠. 오히려 유는 계견부수잖아요. 계견부수는 이게 뭐냐면 원래 원숭이 유자입니다. 오히려 유, 같을 유 쓰인데 원숭이는 뭡니까?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망설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유예할 때 법률용에서 유예한다는 것은 보류해 두는 거죠. 머뭇거린다. 재밌는 글자입니다. 오히려 유, 같을 유, 머뭇거릴 유 이렇게 쓰이죠. 오히려 유는 추장추에서 음을 빌렸다. 추장추는 술동이를 장악한 사람이 추장추다. 밑에 손으로 받든다 해서 높일 존자가 되죠. 추장은 높이 받든다. 술동이를 들고 받든다 뜻이 되잖아요. 오히려 유. 다음 얻을 획은 자확. 자라는 것은 센치를 재는 자죠. 자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얻을 획도 입성 발음이니까 중국어로는 후어로 발음되죠. 후어. 얻을 획은 자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세추와 뭡니까? 원래 각골문의 자형은 세추와 밑에 또 구성된 잡은 새가 손에 있음을 표시했는 건데 새를 잡다 했는데 나중에 계견이 들어가서 얻을 획이 된 글자죠. 사나울 맹, 범할 범, 오히려 유, 얻을 획은 계견에서 계견부수로 구성된 글자다. 계견에서 모두 다 음을 빌린 형성자죠. 자, 오늘 학습한 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거물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소를 우리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그게 끌견자죠. 끌견. 형성자입니다. 거물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겁은 소는 끌어내다. 끌견. 그 다음에 소우와 칠복으로 구성된 해이자. 소를 해초리를 치면서 방목하는 모습이죠. 칠목, 기를목. 다음 소우와 말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만물물. 소의 모양, 소뿔과 소머리 모습, 정면을 그린 모습, 소우 부수자죠. 특별할 특은 절사 혹은 관청시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관청의 소는 특별하다 에서 나온 특별할 특. 계견은 개의 꼬리의 특징을 꼬리를 든 모습에서 본뜬 자. 계견이죠. 계견. 계견은 또 하나 더 있죠. 계견 변부수. 다음 모양상 문서장은 조각널장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조각널장이 들어간 글자는 대부분 음이 장으로 난다 했죠. 모양상 문서장. 다음은 짐승수자죠. 각골문의 장에는 헛단 밑에 개로 해서 사냥 모습이 본뜬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사냥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짐승의 뜻이 될 글자 짐승수. 다음은 말씀은 양쪽에 계견. 원래 개가 싸울 은자입니다. 논쟁을 뜻한 거죠. 그래서 감옥, 옥이 되죠. 감옥, 옥. 말을 하는데 양쪽에 개가 있다. 말빨 안 선다. 감옥, 옥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감옥, 옥. 다음 드릴 허는 소채 개고기를 삶아가지고 종묘에 바치는 데서 나온 글자 재물을 바치다 해서 드릴 헌이 된 글자죠. 다음 임금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미칠광. 걸기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개구. 근데 개가 새끼를 싸고 있는 모습에서 강아지 구도 된다 했죠. 다음 홀로 독. 옆에
애벌레 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홀로 독 입성이죠. 예. 갈기 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사냥할 렵. 만맹에서 음을 빌린 글자 사나울 맹. 만맹은 뭡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장남이잖아요. 아주 큰 개죠. 큰 개이기 때문에 사납다 이 뜻이 된 사나울 맹. 맹수한테 쓰죠. 그 다음 병부절에서 음을 빌린 범할 범. 그 다음 추장추에서 음을 빌린 오히려 유, 같을 유, 머뭇거릴 유. 다음은 옆에 자확에서 음을 빌린 얻을 획, 획득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죠. 끌, 견, 칠, 목, 다스릴 목, 만물, 물, 소, 우, 특별할 특, 계견, 모양, 상, 문서장, 짐승, 수, 감옥, 옥, 드릴, 헌, 미칠, 광, 계구, 홀로, 독, 사냥할 렵, 사나울 맹, 범할 범, 오히려 유, 같을 유, 머뭇거릴 유, 얻을 획.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